미국 역사 다시 보기 2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미국 인디언 이주 정책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19세기 초반에 미국 영토를 확장하는 데 공을 세운 대통령입니다. 미국 인디언의 희생으로 가능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에 대한 사실 여기서는 4가지 정도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미국 $20 지폐에 보이는 얼굴이 바로 잭슨 대통령입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 걸려있는 잭슨 대통령의 초상화가 보이시나요? 셋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장군이었고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정치가이기도 하고 판사이기도 했습니다. 잭슨 장군은 영국과 싸운 1812년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특히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전국적인 영웅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으로 출마하는데 정치적인 기반이 되었지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있었던 크리크 부족 국가와의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당시 크릭 부족 국가는 미국 남동부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한 국가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잭슨 장군은 크릭 국가의 수장인 웨더포드를 만나 조약을 체결합니다. 1814년에 체결된 일명 Treaty of Fort Jackson입니다. 조약의 내용은 전쟁에서 진 크릭 부족의 땅을 미국이 갖는다는 거였죠. 2,300만 에이커, 즉 9만 3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땅이 미국 영토에 합병됩니다. 크릭 부족 국가는 남동부에 꽤 큰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라바마주의 절반이 넘는 땅과 조지아 남단 지역의 땅을 미국에 넘깁니다. 앞에서 잭슨 장군으로서 미국 영토를 확장하는 데 공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지요. 넷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추진한 인디언 이주 정책입니다. 잭슨 대통령은 2번의 선거에서 제1선거 공약으로 백인 정착민들에게 땅을 약속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편에서 보셨던 미국 지도 기억나시나요?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 해안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미 대륙엔 600개의 부족 국가에 700만에서 100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미 대륙은 이미 다 주인이 있는 땅이었죠. 백인 정착민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잭슨 정부는 인디안 이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선대로부터 살던 땅에서 미국 인디언을 몰아내고 그 땅을 백인 미국 시민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 후보가 인디안 이주 공약을 내걸던 그때에 조지아 북부 체로키 영토 내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금을 찾아 백인들이 몰려들면서 체로키 땅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거주하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이듬해 1829년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미국의 제7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재선에 승리하여 2번째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잭슨 대통령은 인디안 이주 정책을 강하게 추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 해 1830년, 잭슨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디언 이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인디언 이주법을 공포합니다. 이 연방법의 주요 내용은 2가지인데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미국 인디언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 이주를 할 수 있고 또 연방정부 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인디안 이주법의 의미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인디안 부족 국가와 체결한 수많은 조약을 모두 의미 없게 만드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주 대상은 미 남동부 지역에 살던 5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인들에게 문명화된 부족이라고 불렸습니다. 치카소, 촉토, 체로키, 크릭, 그리고 세미놀 부족 국가들을 말합니다. 곧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명화되었다라는 의미는 미국과 조약을 맺고 미국 백인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백인의 기준으로 보고 미국 원주민을 야만적인 부족과 문명화된 부족으로 구분한 것이죠.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5개의 부족 국가들은 여기 보이는 진한 초록색 지역에 살았습니다. 미시시피와 알라바마에 걸쳐 있는 치카소와 촉토, 크릭 전쟁 이후에 미국에게 뺏기고 남은 알라바마 땅에 살던 크릭 국가와 주로 조지아 북쪽에 거주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와 알라바마 경계 지역에도 살던 체로키,
플로리다 지역에 살던 세미놀, 이렇게 5부족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을 그 당시 개척되지 않았던 서쪽 지역, 지금의 오클라호마 땅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합니다. 모든 부족 국가들은 선대로부터 살아온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저항했지만 결국은 인디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각 부족의 유명한 추장의 그림을 참고로 올립니다. 척토 부족은 가장 먼저 미국 정부와 조약을 맺고 서쪽으로 이주한 부족 국가입니다. 대강의 이동 경로는 이렇습니다. 한때 미 대륙 남동부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부족 국가였던 크리크는 크리크 전쟁 이후 내어주고 남은 땅마저 모두 내어주고 떠나가게 됩니다. 치카소 지도자들은 결국 미국 정부의 강제 이동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땅을 매각하고 서부로 이주합니다. 플로리다 지역에 거주하던 세미놀 부족 국가는 이주 정책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오세올라 추장이 앞장서서 미국에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미놀 사람들이 늪지대로 숨어버려서 그들을 찾아서 이주시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2명의 세미놀인을 이주시키기 위해 1명의 미국 군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세미놀 이주 정책은 어려웠고 결국 이주를 중단하고 미국 군대가 철수하고 맙니다. 마지막 부족 국가인 체로키는 여기 조지아 북부 지역에 주로 거주했습니다. 다른 부족에 비해 제일 늦게 이주를 했는데요.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 의회는 주법으로 체로키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법을 시행합니다. 잭슨 정부가 인디안 이주법을 실행한 같은 해에 시작했는데요. 서부로 이주하지 않고 남아있는 미국 인디언은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고 투표할 수도 없고 백인을 상대로 법정에서 다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체로키 사람들이 선대부터 살아온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들어서 서부의 인디언 거주지로 쫓아내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들인 거죠. 체로키는 이에 맞서 법적으로 대항합니다. 조지아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내용은 조지아주가 미국 연방 정부가 과거에 체로키와 체결한 조약에 어긋나게 체로키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첫 번째 소송은 체로키의 수장인 존 로스가 주도했습니다. 1831년에 연방 대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합니다. 존 로스는 혈통의 8분의 1이 체로키인인 혼혈이었습니다. 모계 사회인 체로키 전통에 따라 외증조모가 순수 체로키 혈통이었고 어머니가 혼혈이었기에 체로키 교육과 미국 교육을 모두 받았습니다. 여기 체로키 글자로 이름을 쓴 것인데요. 구이스구이, 신비로운 작은 하얀 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소송은 1832년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 소송에 실패한 후 체로키는 미국 시민인 워스터 선교사를 내세워 연방 법원에 호소합니다. 이번엔 연방 대법원이 체로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832년 판결을 통해 그 당시 대법원장이던 존 마샬은 체로키 국가는 독립적인 국가이며 조지아 주정부가 마음대로 체로키 영토 내에 법을 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런 이상 이제 연방정부가 나서서 조지아 주정부가 하는 일을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연방정부의 수장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렇게 판결했으니 이제 시행도 직접 하라고요. 대법원장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역사상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려는 체로키가 다수였지만 그중 소수는 미국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국은 자기들을 이주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연방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이주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1835년 그들이 뉴 에초타에서 모여서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조약을 맺는데요. 500만 달러의 체로키 영토를 내어주고 이주하겠다고 서약합니다. 대다수의 체로키 사람들의 뜻에 반하는 조약을 체결한 이들은 리지 소령과 그 아들 그리고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트리티 파티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중 리지 소령을 비롯한 3명은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고 1839년 강제 이주가 끝난 뒤 같은 체로키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27년 동안 체로키 대추장을 한 존 라스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체로키 사람들은 선대로부터 살아온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들은 내셔널 파티라고 불리웠습니다. 존 라스는 소수파가 잭슨 대통령과 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1836년 연방국회에 청원을 합니다. 돈을 받고 이주를 약속한 뉴 에초타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원에는 대추장이었던 존 라스와 체로키 국회 지도자들 그리고 2174명의 시민들까지 모두 3352명의 체로키인들이 서명을 해서 보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그 청원을 무시하고 뉴 에초타 조약에 따라 이주하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1837년에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 행정부에서 부통령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틴 밴 뷰런이 제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밴 뷰런 대통령은 잭슨 대통령의 인디안 이주 정책을 고수합니다. 1838년에 윈필드 스캇 장군과 연방군을 조지아로 보내 체로키의 강제 이주를 명령합니다. 군인들의 총검 앞에서 체로키의 강제 이주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838년 스캇 장군이 데려온 7,000명의 연방군을 동원하여 강제 이주가 시작되고 체로키 사람들은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조지아에서부터 현재의 오클라호마까지 한겨울을 거치며 이동하게 됩니다. 혹독한 여정 중에 길을 떠난 전체 16,000명 중 4,0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훗날 역사는 이 고난의 길을 Trail of Tears, 눈물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힘없는 민족의 슬픔을 아는 우리이기에 그 당시 체로키 사람들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눈물의 여정, 그들이 걸어간 길입니다.